지금 들어오신대요. 그 시간을 10시 반으로 체크하고 있어가지고, 하고 지금 바로 준비하고 들어오신대요. 네, 네. 선생님이 김정희 쌤이 오늘 주인공인데 그죠? 김정희 쌤 발표하고 연우 쌤 발표고 그렇죠. 네, 무서워요. 무서워. 마음이 힘들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여기 근데 선생님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사이트에서 할 때 네. 문제 풀면서 오답이 없으면은 설명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답이 없다라는 얘기가 뭐죠? 제가 문제를 풀다가 네, 다 맞춘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사전 설명 해설 이런 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네, 설명하신 거를 네. 확인해 보려니까 방법을 몰라가지고요. 전혀 안 그런데 그게 예, 정답이든 아니든 뒤에 예. 정답 확인란에 들어가 보면 아, 거기 들어가서 예, 예, 정답 확인란. 하긴 난 들어가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뭐 정답이든 아니든 다 상관없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완료하고 나서 네. 색깔이 그때 보니까 선생님 거는 보니까 빨간색으로인가 바뀌었던 것 같은데 저는 네. 색깔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거는 예, F5 누르시면 예, 지금 F5 누르기 전까지는 예. 아마 그 화면을 예전에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F5 음, 누르고 나면 이게 네, 새로 재설정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음, F5 위에 네, 예. F4 파이브? 말고 F5 한번 탁 누르시면 풀고 네네네. 나면 빨간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 그전까지는 계산에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F5는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할 때마다? 한 번만 누르시면 되죠. 지금 눌러도 돼요? 아니면 나중에 그 프로그램 들어가서? 프로그램 들어가서 아, 들어가 들어가. 클릭하시면 아, 예, 그게 예, 예. 상값으로 잡힐걸요. 아, 그러면 아이들도 낱말 퀴즈 하고 나서 그 색깔이 안 바뀌어가지고, 낱말 퀴즈는 안 바뀝니다. 안 그거는 바뀌어요. 매번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아, 빨간색으로 안 바뀝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가로 세로 퍼즐은 안 바뀌고 네네네. 나머지는 그 진도 나가는 대로 이렇게. 네네네. 네. 그 두 가지가. 음, 이 줌을 예전에 썼는데 안 쓴다니까 내가 이거 잘 서툰데 지금 전혀 어디에 뭘 눌렀는지 몰랐는데 저는 여동생만 보이고 다른 분들은 안 보이고. 선생님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안 들리는데. 아, 아, 괜찮습니까? 이게 예, 목소리가. 예, 예, 이제 잘 들립니다. 마이크가 좀 멀리 있으신가 봐요. 그러죠. 네, 예, 마이크가 멀리 있으셔서. 이제 들어오셨나요? 아직 안 들어오셨죠? 지금? 지금 들어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음. 다 안 보이시는 건 네, 모드를 바꾸시면 돼요. 위에 그 보기 모드. 모드를. 아, 옆에 모드. 보기라고 제일 오른쪽 끝에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이제 모드를 보이죠? 바꾸시면, 예, 선생님, 더보기에서, 여기, 맞아. 그게, 뭐야. 여기서도 그, 화이트보드 사용할 수 있나요? 화이트보드. 네네, 화면 공유 누르시면 할 수 있어요. 펜이 나와요. 화면 아, 공유 밑에 있어요. 초록색 예. 버튼. 음. 그래가지고요. 근데 화이트보드를 띄워야 되잖아. 화이트보드 말고 전체 화면 공유하시면 선생님 파일이 공유가 돼요. 그렇죠. 선생님 그건 그런데, 컴퓨터가 다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화면이라는 걸 클릭해 주세요. 화면 공유 안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음,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두개 들어오셨나 보다, 이거. 두 분이 가까이 계시나 보다. 다인센터장님하고, 네네. 동현쌤하고 음, 다인쌤하고 두 분이 가까이 있어요. 소리만 하나만 어, 들어와 주세요. 그 어, 하울링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음. 제 거 화면 보이시나요? 이제 공유가 되나요? 시작했습니다라만 나오는. 예, 네. 예, 예.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소개,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이론 설명, 세 번째 이제 실전인데 오늘 실전은 김정현 선생님하고 이은호 선생님이 가지고 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저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이론 설명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철학적인 부분이 앞에 설명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일상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는 내용인데 그걸 좀 더 심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철학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셔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우리 저 뭐고 아까 연호 선생님 쌤 내가 지금 연호 선생님 사진 그 화면만 크게 떠가지고 자꾸 윙크를 하시는 것 같아 내한테. 네. 윙- 아, 요즘만 보이지? 다른 그걸 이상하게 분들은. 크게 보이. 정윤 선생님하고 저 뭐고 우리 장민정 선생님은 작게 보이고 정다인 선생님은 얼굴이 안 보이고 지금 근데 이제 연호 선생님 가운데 보이니까 자꾸 저한테 윙크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막 설레고 막 그러는데 나 자꾸 깜빡거리고 있을게요. 그러다가 보면 좀 있다가 뭡니까 연호 선생님이 저한테 또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음. 그러다 보면 집에 집문서 들고 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 이거는 지나고 난 뒤에 만들어지는 인과율이에요. 지금 깜빡깜빡 윙크 깜빡깜빡 하시는 거는 이영호 선생님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감각대로 하실 분인데 그게 지나고 나면 인과율이 형성되는 거예요. 음. 제가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의 이야기는 인간은 글로 구성된 삶을 산다라는 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그건 인과율로 형성되는 건 글이라는 막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거 있잖아요. 난 요즘 최고로 많이 이제 그 고민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건데 시간이 흘러간다는 건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시간이 흘러가게끔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이 우리가 나이가 70 먹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모습들도 다 있는데 어렸을 때의 모습과 나이가 든 모습이 다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한계 때문에 시간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게끔 밖에 될 수 없다. 이 뭔 소린가? 자, 그 얘기를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얘기의 테마는 이론은 그걸로 할 것이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발표하시는 내용은 이제 그거는 아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 혹시 저 정다인 선생님이 연결이 된 겁니까? 네, 어, 된 거예요. 그냥 이제 네. 지금 들리시는 거 준비한다고 아마 카메라를 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신다고. 들리시는 건 맞겠죠, 그죠? 네네. 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오늘 이야기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제 전달되는가 그거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이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실전 부분은 그렇게 아이들한테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수업하시는 걸 제가 이제 이제 훑어보면서 같이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요 메인데 소개입니다. 이제 글사유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같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 제가 이게 아직 사용이 서툴러서 잠깐만요. 여기 제 카메라를 그냥 그대로 띄웠으니까 요걸 볼게요. 자, 요게 쌤들 가까이 계시면 하나씩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려가지고 지금은 화면으로만 크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의 형태는 어, 버플링 걸렸죠.
아직 안 되죠? 안 뜨죠? 네. 아, 이제 뜨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죠. 여기 보인다, 그죠? 두 개가 된 거죠? 네, 이거 하나 지우고. 요게 학원 시스템은 요 앞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앞에 인식 부분은 요거는 우리가 5분의 책 한 권 읽기 자체의 인식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요걸 지금 거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기에 필요하다면 인식은 이제 SP 단계라는 걸 글 인식, 문단 인식, 문장 인식 이렇게 해갖고 인식하는 연습을 아이들한테 하는 게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내용 전개해 나가면서 요게 필요합니다 하면은 제가 한 뭐 5, 6주차 해서 한번 설명을 쫙 그 만들어진 그 화면이 있으니까 그거 올려드리면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분석 단계 요거 하거든요. 요거 분석 단계하고 마지막에 저장 단계 요걸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자, 요게 기본적으로는 인식 단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인식 단계부터 해야 되는데 나중에 요게 제가 연옥생이나 그 5분의 인식 그걸 제가 조금 듣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크게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만 전달을 하는 걸로 할게요. 요 부분은 WHY 제가 하와이 출신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자주 하거든요. 요거 자주 인식하는 데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단계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방향성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복잡합니다. 조금씩 이제 들어갈 거예요. 양질, 시간, 공간, 대상 요 부분을 들어갈 거고 마지막에 이제 저장하는 거 저장해가지고 요도 똑같이 WHY 이런 식으로 해가 저장하는 거거든요. 요 저장. 그래서 수학을 하시니까 수학하시는 쌤들은 제가 요 저장은 인테그랄 해갖고 스토리 인테그랄 여기서 적분해서 따가왔고요. 분석하는 거는 미분 원래 리미트에서 따가왔는데 사실은 분석을 제가 리미트 기호를 몰라서 제곱권 표시를 해갖고 분석하거든요. 이렇게 분석. 리미트 표시를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요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책들인데 요거는 뭐 필요하시다면 요 올려서 바로 수업하셔도 되는데 굳이 지금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시중에 책들이 너무 잘 나와 있고 정 안 되면 이제 꿈틀에서 나오는 책들은 제가 다 검토위원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돼요. 요거는 요렇게 책들은 요렇게 있다는 건데 수업은 이렇게 자, 오늘 소개 부분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수업은 일단 학생들 카톡으로 관리되는 건 요거예요. 카톡으로 영상 던져주고 자기들 OX 해서 뭐 틀린 부분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거.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요 수업 시간 자체인데 아마 이런 시스템은 우리 안 돼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수업 시간에 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요 프로그램 요거는 개인적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설명하실 거는 요거 제일 처음에 단기계획 요거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요거 선생님들한테 설명할 거예요. 요거 제가 너무 지금 몰아가나요 선생님들?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자 네. 그러면 요거는 각각 학원에서 선생님들 학생들 단톡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 거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떴네요. 되나요? 선생님 제 거 떴나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개인적인 것도 막 뜨고 막 그러는데 요 학생들이 요렇게 요 방이 있죠. 지금 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년들 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 안에 보면 뭐 문제를 푸는데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거 같이 떴나요? 화면 뜨나요? 네. 자, 요렇게 요게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 이 주소에 과제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고 이 과제를 다 풀었냐 안 풀었냐 해갖고 이 결과를
이 방에서는 몇 명 없으니까 결과를 이렇게 또 제시하는 거예요. 다 풀었다 안 풀었다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점수를 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과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는 거 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냅니까 하면 제가 우리 톡방에다 올리든지 할게요. 선생님들이 쟤를 초빙하면 거기서 제가 우리 선생님이나 제가 가가지고 문제를 내고 답은 학원 선생님들이 우리 각각 학원에서 답을 체크해가지고 풀었다 안 풀었다 너 잘했다 못했다 내지는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그 선물을 주고 하시는 거는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 자기 학원 학생들은 하고 과제 올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올리고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 하다가 모르면 질문을 서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는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애들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질문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아이가 자, 저 이거 모르겠어요 하고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의견 양극화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요거 틀렸어요 라고 개인적으로 질문했을 때 요렇게 질문했을 때 요걸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유튜브 영상으로 내용 설명하는 거예요. 요런 내용들로 구성돼 가지고 틀린 부분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국어적 지식은 우리 톡방을 만드신다면 국어적 지식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 안 되면 쌤들이 제하고 같이 있는 쌤들이 국어 쌤들이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는 국어 부분은 쌤들이 쉽게 접근하시기는 어릴 거예요. 국어라는 말은 뭐 수사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뭐라 그럴까요? 그 국어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단실 내에 해결이 안 됩니다, 선생님. 제가 쌤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국어라는 고유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줘야지. 그러니까 정해진 걸 딱 답을 물었을 때 답해 주시는 거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 톡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톡방으로 야 요거에다 여기에다 질문해줘 하고는 질문을 이렇게 밀어버리시면 거기서 뭐 되도록이면 제가 설명을 다 해주겠으나 제가 안 되면 다른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다가 국어 선생님들이 요거는 국어적 지식이니까 그거는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요게 하나의 한 챕터고 요거 말고 이제 수업은 선생님들이 관리를 다 해주셔야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는데 수업할 때의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론적 설명을 두 번째 들어갑니다.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이론적 설명인데 지난 시간에 연장선상이에요. 인간은 결국 언어로 사고한다는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봤잖아요. 제일 가까운 보여주고 싶은 영화가 매트리스인가 테트리스인가? 예전에 매트리스. 테트리스는 그 게임 게임. 기술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세상이 수영님 저 잘못 생각해도 하늘을 하늘로만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뇌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아주 정교해 가지고 그걸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기도 힘들고 그걸 깨닫기에 힘들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각자들은 아까 플라톤 얘기했지만 플라톤의 동굴 플라톤도 그랬고 여러 또 막 그 종교인들도 다들 깨달음의 막판에는 그렇게 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세기 세상을 처음 만들 때 하늘이 되어라 하매 보기 좋고 땅이 되어라 하면 하늘과 땅을 제일 먼저 모든 신화의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데
말씀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구분하는 것이 다 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되어야 사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뭐 자성스님 아시잖아요. 돌아가시면서 구할 게 없으니 인연을 달리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사물의 이치를 본질을 깨닫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세상은 엄청난 뭐로 구성되어 있냐? 언어로 구성되어 있더라. 세상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더라. 제가 겁이 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세상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글을 적어야 될 수가 없네.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적을 수 언어는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적죠? 옵션 뭘로 보기에 주석 쓰기 하면 됩니다. 옵션에 주석을 주소 이거 네. 나는 주소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자주 안 쓰다 보니까 그죠? 잘 모르겠다. 주소 보기 어디 있죠, 선생님? 주소 내가 이제 변명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쌤들 앞에서 김정인 선생님, 네. 예, 준비하셨습니까? 네. 어, 요즘도 정다인 선생님 보시면 막 좋고 설레고 그러십니까? 네. 귀여워. 그러니까 계속 설레야 되는데 계속 설레지 않는 이유가 낭만, 즉 스토리가 없어서 그래요.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스토리를. 잠깐만, 제가 주석 보기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정리 어디 쪽이에요? 보기를 눌러야 되나? 아니면 그 위에 있나? 더보기나 지금 컴퓨터시잖아요. 그죠? 네. 네. 컴퓨터 그 더보기에 주석이 있거든요. 옵션 보기에 주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주석이 저도 안 들보기. 보이네요. 네. 주석 쓰기가 있거든요. 네. 자막인가 자막? 자막은 아니요, 주석이요. 아니에요. 네. 제가 한글을 읽을 줄 알았는데 주석이 안 보인다. 네. 자, 그냥 막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 그냥 두 번째, 요걸로 하고, 진짜, 이, 우리가, 요거, 이거는 이제 보이나요? 네. 네. 앞에 보이시나요? 예, 글사의 공법 보이시나요? 이게 뭐 두 개나 나오나? 자, 어느 게 보이시나요? 둘 다 보이는데 다음 둘 다 슬라이드까지. 보이네요. 타임 슬라이드까지 다 보이나요? 그죠? 원래 네네네. 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글에 대한 얘기를 그냥 뭐 하죠. 뭐 요거는 지워야 되나? 밑으로 내려야 되는구나. 자, 이것만 보이시나요? 이제 그죠? 이것만 보이죠? 밑에 보이나요? 두 개 다 아니요. 보입니까? 아예 안 자, 보여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네. 그러면 요걸로 이 화면이 아이고 큰일 났다. 제가 버벅거려서 미안합니다. 장민희 선생님 보이십니까? 네. 보여요. 이게 이제 둘 다 보입니까? 네. 네. 둘 다 봅시다. 보면서 얘기하죠. 둘 다 보면서 자 보면서 오늘은 제가 이 기계 사용이 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연습 좀 할게요. 자 그런데 이거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게 탁 눈에 보이니까 똥 냄새 안 납니까? 냄새 확 풍기잖아요. 이게 화면에 보이는 요 똥을 보니까 냄새가 확 풍기잖아요. 냄새 올라. 어떤 사고를 일으키는 게 요게 이제 요 앞에 있는 게 요게 기호예요. 기호. 글이라는 얘기예요. 기호를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고고. 자, 똑같이 음악을 들으면서도 이 감각 소리를 듣는데 소리. 이게 소리라는 것은 말이죠. 말은 언어 음성 기호로 우리가 사고를 일으킵니다. 사고가 연속.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요거는 감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감각인데 감각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습게로 얘기했지만 이현우 선생님이 자꾸 너무 화면이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저한테 위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감각이에요. 그런데 그 감각을 통해서 나중에 집문서를 들고 오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뒤에 만들어지는 인과율이에요. 나중에 형성되는 거죠. 김동현 선생님이 정다인 선생님하고 눈으로 보는 건 감각이에요. 그 얼굴이 바뀔 리가 없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 살고 나면 감각만 남고 스토리는 없어진 거예요. 그 감동적인 영화 스토리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만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뭐고 감히 그 장모님 딸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자 유머였습니다. 자 보세요.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앞에 화면 요거 맨 앞에 오감 보이시나요? 오감. 이 앞에 보이시나요? 막 있는 거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시나요? 까만 거, 흰 거, 까만 거, 흰 거, 그거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신다는 거, 안 보인단 말은 그냥 우리 눈의 감각으로만, 오감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사실, 자, 뒤에 거, 개 보이시나요? 개? 네. 자, 개가 보이고 난 뒤에 다시 앞에 볼게요. 아이고. 자, 개가 보이고 난 뒤에 처음에 거 다시, 아이고. 다시 볼게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제 뭐 보이시나요? 걔가 뭐야? 개가 보이죠? 분명히 우리 첫 번째 본 감각에는 개가 없었는데, 개가 보이고 난 뒤에는 개가 보이죠.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세상은 글인데, 이 글은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율을 가지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글로 구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는 감각으로만 보고 있을 때는 요 점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사실은 이 점들이 보여요. 점묘파.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 시신경 들어가는 부분은 구멍이 딱 뚫려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구멍을 구멍으로 인식 못하는 이유는 스토리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로 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눈은 사실은 요 개를 요렇게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를 보거든요. 그건 뭐냐면 머릿속에 이미 스토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미 언어로 다 구성된 세계를 매트리스의 세계를 지금 보고 있어서 매트리스의 세계가 언어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대로 알아야 언어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 점점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매 순간순간의 감각들을 동시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흘러가 버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우리 눈에는 없거든요, 지금. 아유, 또 뭔 얘기면 너무 철학적입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선생님, 요 부분만 한 번만 우리 잡아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3차원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예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인터스텔라의 5차원에 빠져버린 쿠퍼라는 아이가 5차원에서 보면 이 인간이 흘러가는 바를 다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TV 전파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TV 전파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전파를 잡아내는 수상기, TV라는 것을 만들어내니까 TV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전파는 눈에 못 봤지만 수상기를 보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만일에 뭐 조선시대 때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와갖고 수상기 TV 보면 엄청 놀라지 않겠어요? 나는 엄청 놀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저렇게 작은 사람이 어떻게 저 안에 들어가 있어? 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뭐가 전파가 날아와서 전파를 잡아서 수상기가 보여준다.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바라보는 수상기가 있다면 그게 뭐 타임머신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아니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좀 황당합니다. 황당하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황당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현재 어쨌든 감각으로 세상을 보게 돼, 점으로 보게 돼 있다. 화소 비슷하게 사물을 점으로 보는데 점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스토리가 이미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글이라는 건 말이죠. 예, 글이라는 게 그렇죠? 잠깐만요. 이게 글이라는 건 글 보이죠? 제가 진짜 좀 적었네. 뭐 하나 또 배운 것 같습니다. 글이라는 거는 분절성이 있어요. 분절성. 분절성이란 말이 나눈다는 뜻이에요. 분절성. 그러니까 이영중이 밥을 먹는다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면 그냥 밥 먹는 모습이에요. 이영중이 밥 먹고 있는 모습인데 글로 나타내니까 일단 누가 나와야 되냐면 이영중이가 나와야 돼요. 빨간 걸로 이름 안 쓴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랬겠습니까? 옛날 진시황제 때 진시황만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었어요. 황제가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건 황제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황제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역자다 해가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동양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양의 외국에 여러분 한 번씩 나가보면은 그 빨간색 볼펜 들고 얘들이 막 영어로라도 막 애 이름을 막 빨간색으로 적잖아요. 빨간색 이름 적으면 안 되는데 이랬다고는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영중이가 나온다. 이영중이 나오고 난 뒤에 밥이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먹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영중이 밥을 먹는 건 연속인데 분절이 아닌데 이영중이 밥을 먹는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분절이 되면서 시가 분절, 절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분절이 되어야 뭐가 되냐면 생각념이 한문으로 생각념이에요. 분절이 되어야지만이 생각이 개별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개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생각을 분절하는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개념이 생겨야지만이 사고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민전 선생님 허리를 당신의 자신의 허리를 잡아본다 하면은 허리 잡힙니까? 아니 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 허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허리를 잡는단 말이야. 허리를 내가 뭐 실언을 할 뻔했는데 허리를 잡는다 하지만 그러니까 허리를 잡는다 하지만 허리가 정확하게 어디부터가 허리라고 잡힙니까? 아니에요, 원래. 그래 어디가 이게 여기 허리야 하고 허리 잡으면 그 가슴이지 어디가 허리야? 아니 그거는 힙이지. 허리를 명확하게 나눌 수가 없단 말이야. 나눌 수가 없는데 언어로는 허리를 잡는다 하면 머릿속에다가 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우리 김종인 선생님이나 저나 허리 하면 S라인 허리 이렇게 우리는 머릿속에 S가 잡히는 거예요. 여기는 허리야 라고 하면 S라인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S라인 쉽지 않거든요. 표현하기 힘들지만 쉽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의 인간의 언어 때문에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뭘 잘못했죠 또? 이걸 없애야 되나? 인간의 언어 때문에 이걸 알겠다. 이게 안 넘어가는 이유가 뭐나요? 제가 또 뭘 잘못했죠? 인간의 언어 때문에 뭐가 생긴다? 개념이 생기고 개념이 생겨야 문화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져야 삶이 우리 생활이 제가 알레르기 때문에 네, 지우긴 지웠는데 펜 안 하면 자 이것도 펜 했는데 펜 안에서 안 넘어가나? 넘어가나? 이제 넘어가죠. 자, 그러니까 우리 눈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익숙하게 보는 감각이 있어요. 본인에게 익숙한 감각이 있어요. 뭐 좀 요거는 나의 연구 결과이기도 하지만 100%안 믿으셔도 돼요.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타고난 형태의 오장이 다르게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신장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폐가 강한 사람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폐가 좀 약해요. 위장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대장이 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사람의 몸에 따라서 각자 타고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요거 심장이 강하면 이 적색을 좋아하고 동작성이다. 이 감각적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뭐 100%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사물을 보는데, 같은 영화를 보는데, 서울의 봄을 보는데 똑같은 생각이 안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눈에 띄는 감각적 판단이 달라서, 감각이 일단 달라져서, 어떤 분은 감정적으로 너무 슬프다 하면 정서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정서적 판단은 심장이 좋아야 많이 먼저 작용해요. 어떤 분은 굉장히 그 시대적 상황, 논리적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 막 이런 식으로 논리적 판단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때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이는 게 있다. 먼저. 아시겠죠? 먼저 보이는. 뭐 우습게 얘기로 버스가 중간에 가다가 터졌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지금 가갖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하는 경제적 손실을 따지는 사람이 있대요. 방향이 경제적 손실이 먼저 머릿속에 든다는 거예요. 막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미래에 대한 이걸 먼저 얘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걱정하는 정서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사람. 그런 순간에 가장 동작인 행동인 강한 사람, 감각적으로 못 참는 사람 있죠.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뒤에 나가서 밀죠. 이러면 막 일어나서 문제를 막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그는 일시적 감각이 어떤 형태의 자기 신체적 감각이에요. 그는 신체적 특징에 따라서 감각적 작용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남편이 바깥에서 사고를 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야. 그때 아내의 반응이 첫 번째 드는 감각, 물론 다 드는데 첫 번째 감각이 막 슬픔, 이거는 막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정서적 감각이 먼저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거기서 막 논리적 감각, 즉 뭐 그 위자료 계산하고 있는 거 앉아서 이런 일이 있다. 바로 막 이거 머릿속에다 계산이 때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 되고 내가 혼자 살 수 있고 없고. 응? 또 어떤 사람은 오만 막 그냥 막 동작인 막 매치는 거예요. 한 대만 막 니 죽고 내 죽고 살자. 그러고 난뒤 하루만 그러고 난뒤 풀어버리는 거예요. 가능이 우리 미래 이래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내 가만 안 둔다. 가능이 마지막에 같이 이제 야는 가슴속에 오랫동안 담아두죠. 밥 먹을 때마다 유한 낙스 타가지고 조금씩 미기는 사람. 막 죽을 때까지 계속 낙스를 미기는. 자,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감각적 이거 왜 이렇게 안 넘어가지? 이 얘기가 중간에 끊기면 재미가 없는데 그죠? 제가 미안합니다. 이걸 눌러야 되나?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감각인데 내가 본 감각과 감각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게 스토리를 우리가 봐요. 이래서 언어가 되고 머릿속에다가 기억이 저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먹는 거 있지. 먹는 거 이거 아마 뭐 누가 그냥 요 장면을 본 거예요. 요 장면, 요 감각을 잡은 거예요. 두 번째는 펭귄 감각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차의 장갑을 하고, 그 다음에 테디비어 장갑이 있고, 글사의 공법이 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연결시켜서 머릿속에 저장해요. 그래야 머릿속에 나요. 예를 들어서 뭐 먹으려고 음식이 먹을 때 펭귄이 펭귄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뭐 차를 타고 가다가 테디비어 만나서 그 사이 공부를 같이 했다든지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감각이에요. 오감이지, 오감. 오감을 다 키워야 애가 발전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오감적으로 정서적인 아이들은 이 설명할 내용이 정서적 내용이에요. 별 얘기 안 해도 머릿속에 뚝뚝뚝뚝 연결시켜버려요. 왜? 정서적, 이렇게 이어나가는 인가율을 형성하는 정서적 감각이 살아있거든요. 근데 동작인 감각만 갖고 있는 애들은 정서적 지문을 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시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슬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슬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감각을 키워줘야 돼요. 물론 애들이 인식은 언어를 통해서 인식되니까 스토리를 통해서 감각을 키워야 되는데, 자, 우리 뇌에 전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보면은 제일 가운데 내관이라고 그래요. 소뇌, 중뇌, 대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대뇌거든요. 원체 외워야 할 게 많아서 대뇌가 지배하니까 이 대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지만 사실은 인류학적 발견, 그러니까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손의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중뇌가 발전한 거고, 얘를 어떻게 생존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대 사회가 대뇌가 발달한 사회를 가지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대뇌는 소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뇌관, 즉 소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뇌를 자극시키지 않는 공부법은 결국은 여기서 깔짝깔짝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삶의 구성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건강이죠. 체력이에요, 체력. 감각이에요, 감각. 몸이 약해지면 생각이 약해져요. 겨울 되면 생각이 좁아지는 이유가 몸이 약해져서 그래요. 이 실제 독일 그 베르겐 홀트 박사인가 뭐 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실제 그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대뇌가 발전해서 대뇌가 결정해서 소뇌에게 명령을 내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소뇌가 일단 먼저 감각이 발달해서 소뇌가 발달해서 소뇌가 작용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대뇌가 움직이더라. 어려운데요. 다시 정리할게요. 파란불이네 횡단보도 초록불이네 건너가야지 하고 건너간다고 생각하지만 신호가 바뀔 때 습관적으로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왜 움직이지? 파란불이니까 하고는 합리화시킨다. 근데 선생님 우리가 파란불이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게 놓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문제 풀 때가요. 문제를 딱 읽고 난 뒤에 그래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거니까 답은 2번이야 라고 2번 체크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애들은 글을 딱 읽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답이 2번이 눈에 보여요. 2번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난 뒤에 2번인 이유를 찾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이래 배웠어. 그래서 자기의 기억을 보정하는 거예요. 보정이란 말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선생님들 어렸을 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에 가을 운동회 할 때 얼마나 운동장이 넓었습니까? 바깥에는 아이들 막 달리게 하고 가운데는 공 굴리게 하고 막 그래요. 천군 이기라 백군 이기라. 지금 가보세요. 그렇게 운동장이 큽니까? 아니 저 작은 데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했지 할 정도예요. 왜?
기억이 보정해 버렸기 때문에. 어렸을 때 몸이 작잖아요. 감각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정다인 선생님, 김동현 선생님한테 막 좋은 감정이 생겼을 때에 그때의 내가 보정되어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스토리가 안 만들어져요. 낭만적으로 안 만들어져요. 물론 나는 되도록이면 낭만적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낭만적으로 안 만들어져요. 그럼 뭐만 남냐면 점만 남는 거예요. 먹고 자고 사고만 남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가 느낍니까? 아, 이거 군대 이거는 아니지 않아? 내가 빵만으로 세상 못 살아요. 뭐가 장미가 필요해요. 왜? 스토리가 필요해요. 그게 대뇌가 발달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뇌는 그래서 발달한 거거든요. 자, 결국은 이거 잠깐만요. 제가 이게 자꾸 기괴한 짓을 오늘 많이 하네요. 자, 다시 정리하죠. 오늘 이론은 여기서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할게요. 인간은요, 사고를 치고 합리화시킵니다.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감각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럼 감각은 몇 개가 필요하냐? 오감이 필요하죠. 오감. 5가지의 오감이 다 필요합니다. 그 과정들을 깨닫는까지가 힘들지만 우리는 강의를 할 때에 선생님 강의를 할 때에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아는 거하고 푸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거 풀릴 때에 감각에 맞춰서 풀려주셔야 돼요. 감각에 맞춰. 그 아이들마다 우리 진단평가 하셨을 때 느꼈을 때 진단평가에 자기가 강한 감각을 갖고 있는 애들은 별 그것과 관련된 방향인이 많이 나왔어요. 방향인 수업하는데 애가 별 그렇게 막 뭐 큰 느낌 없이 문제 잘 풀어요. 그러면은 그냥 풀려주시면 돼요. 계속 풀려주시면 돼요. 왜? 그 감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풀만 돼요, 걔는. 근데 할 때마다 치면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 하면 그 감각이 없는 애예요. 그 애들한테 초점 맞춰주세요. 자, 제 얘기는 오늘 원리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전 들어갈 선생님 준비되셨나 모르겠어요. 실전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까요? 정우익 선생님 좀 쉬었다 들어갈까요? 어때? 좀 쉴까요? 선생님들. 네. 네, 조금 한 좋습니다. 1분 쉬고 김정일 선생님 발표하는 걸로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자, 좀 6분 뒤에 우리 다시 잠 만나요. 네.
이 자꾸 얘기하다가 영어로 얘기한다? 여기 뭐 그죠? 화면에 안 그래요? 선생님들 안 그래요? 나는 뭐 영어로 얘기하는데. 자, 김정님 준비되셨으면 자 시작을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준비해봤습니다. 어, 그 말씀드려. 그 화면 공유가 비활성화돼 있다고 나와서 네, 풀어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풀었습니다. 어, 대표님이 공유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풀어야 됩니까? 네. 됩니다. 근데 대표님이 풀어주셔야 공유가 보여요. 제게 공유 중지 이래야 되나요? 네네, 공유 보여요? 중지하시면 돼요. 네, 네, 보고요. 네, 보입니다. 네. 방향성 6을 맡게 된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나왔던 게 같은 글이라도 논리적 구조나 지문의 문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 문맥을 가져왔는데요. 강한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태양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맥은 태양의 빛은 사라지지 않고 무한한 빛과 열을 방출하고 있어 우리는 무한한 태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 우리는 태양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부분에 이제부터 우리는 태양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라는 말만 봤을 때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지문의 문맥이나 또 구조에 따라서 다른 뜻을 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에 대한 게 나왔는데 수사는 양수사랑 서수사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양수사는 하나, 둘 같은 수량을 가리키는 수사를 양수사라고 합니다. 사가 5개 또는 사가 5개가 있어요. 이런 게 양수사고 서수사는 첫째, 둘째, 셋째 같은 순서를 가리키는 수사를 서수사라고 합니다. 제 키는 반에서 5번째예요. 이런 거를 서수사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심플하게 잘 하셨는데. 자, 그러면 연호생 그 같이 듣고 제가 그러면 그 컨설팅 할게요. 저는 저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풍자에 대해서 방향성 번호 7번에 대해서 저는 읽고 제가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서는 제가 문제를 풀어보고 아이들이랑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가 혹시 있으시는 치료 같이 그때 그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지금 교재 7을 볼게요. 방향성 양사회인 지문종은 풍자입니다. 풍자 한번 보실까요?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3분을 드릴 테니까 글을 전부 다 한번 읽어주세요. 3분 맞출게요. 제가 아이들과 했던 방법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분 동안 읽어보시고 옆에 1번, 2번 문제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네. 그리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셨어요? 네. 네. 문제 답이 어떻게 잘 나오시던가요? 네. 음. 저는 이거 1번 어려웠었는데 1번이 조금 안 잡혀가지고 했으면은 답을 먼저 발표를 하는 게 나은가요, 선생님? 아이들 답을 먼저 확인하고 예, 예. 그러면은 1번 문제 풍자물의 속성은 요 답에 대한 거를 우리 산뜻하신 정우혁 선생님께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네. 1번 사회적 통념에 따른 것을 지적합니다. 이 다 다 하나요? 해주세요. 네, 다 해주세요. 네네. 풍자의 대상을 의도적으로 과장합니다. 네, 그리고 웃음이 담겨 있어 받아들일 때 심리적 부담이 적습니다. 네, 잘못된 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네. 맹철하게 비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냉철하게 비판하면 안 되죠. 웃음이 담겨 있어야 되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굿자. 2번은 우리 사랑스러운 정다인 선생님 해볼까요? 어? 안 들려. 그렇죠. 네. 못 풀었는데. 못 풀었어. 나도 어렵더라고, 이거. 그럼 김동현 선생님 하실까요? 저도 잘 못 풀었습니다. 네. 요거,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정우혜 선생님.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네. 잘못된 것을 그쵸. 불합리한 것을 바로 잡는 거. 맞겠죠. 잘하셨습니다. 이거 혹시 글을 읽어보면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풍자가 뭐예요? 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 있을까요? 풍자가 뭘까요? 혹시 풍자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풍자하면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탈춤이 생각나요. 회악극이라 해가지고 양반전이라던가 이런 게 생각나고, 요즘에는 TV 프로 중에서 왜 그 개그맨들이라도 코미디언들이 왜 그렇게 그 정치인이라던가 뭐 경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가장해서 이제 하면서 행동을, 그러니까 그런 유머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를 풍자라고 생각하는데, 풍자는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기 가 있는 지문을 한번 볼게요. 뭐냐면 개인 또는 사회의 불이, 모순, 어리석음 등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고, 근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법을 웃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웃음이 없으면 풍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풍자는 적절한 이제 예로서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보면 나, 다, 라, 가에, 마에 있죠. 한번 볼게요. 풍자는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처음에 봤을 때 풍자물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풍자의 대상을 의도적으로 뭘 한다? 과장한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장해서 부풀려서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풍자물은 대다수의 사람이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한다. 만약에 소수만 인정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건 풍자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실 같으면 정치인들 이렇게 막 가장하게 풍자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세 번째, 셋째는 풍자물에는 웃음이 담겨 있다. 그 풍자물 웃음을 어떻게 담겨 있냐 하면은 그 웃음은 풍자의 대상을 과장하여 우스꽝스럽게 만듦으로 생기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흉내내는 거. 흉내내고, 세 번째, 비슷한 발음을 이용해서 말장난하는 거. 보면은 그 춘향전에서 나왔던 예인데요. 그 서방인지 남방인지 하나 내려왔더라 이렇게 하는 이몽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도 요새 중딩들을 왜 보면 언어 유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그것도 이제 풍자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사회 비판을 하는데, 만약에 비판할 때 웃음이 없으면은 왜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잡혀갈 것 같잖아.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웃음을 줌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게 풍자예요. 그 넷째, 풍자는 이 사회를 그래도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 아닐까, 그죠? 그래서 사회가 개선되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풍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자의 궁극적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불합리한 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풍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사항? 여기까지 질문사항. 그죠?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노트북으로 갑시다. 가서 이제 각자 해야 될 거를 체크해서 거기서 선생님하고 더 이야기해 볼게요. 라고까지 해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 김동현 선생님 고생하신 거 분명히 맞는데, 제가 네. 김동현 선생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동현 선생님이 고생한 만큼 그 막 수사 뭐 이런 거 굳이 안 찾아오셔도 돼요. 김동현 선생님 그냥 지금 이용우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업할 때 수업을 네.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수업하면 되겠다. 왜냐 우리 실전이니까, 음.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보시잖아요. 잠깐만, 또 화면 공유 제 거 잠시 할게요. 했나? 나 긴장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잘하셨어요. 지금 엄청 저렇게만 수업하면 아이들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강의 그대로 뺏겼죠, 뭐. 아유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보다 많이 못 채운 것 같은데. 진짜 이제 그렇게만 가시면 되고, 여기 보면 좀 전에 이제 우리 이거 위에 그 김정인 선생님이 원래 요거 6강이 006이죠. 요 수업을 그냥 하면 되는데, 얘 얘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방향성이라는 감각을 가진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강조해야 할 핵심은 양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프로그램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양이에요, 양. 양의 개인과 사회 중에서 지금 개인이, 우리 지난 시간에 개인을 가지고 결정론이냐, 계층론이냐, 그거 갖고 우리 얘기 잠시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개인, 저 인간이 삶이 결정되어 있어? 아, 그러니까 DNA에 결정되어 있는 거야? 아니야. 환경과 교육에 따라서 같은 DNA라도 다른 삶을 사는 거야? 개척이야? 그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간. 개인과 개인. 우리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인간은 호모, 소사이어티, 사회적 동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 여기 사랑이야, 사랑. 사랑과의 관계에는 사랑. 여기 뭐라 했습니까? 사랑 확인 있고. 확인이요. 응. 그럼 사랑과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할 수도 있지만, 남자 여자가 사랑이, 도파민이 더 이상 안 나온다 생각이 될 때에는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이라도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친구 간의 사랑이 있어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끈끈한 사랑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론 내가 좀 더 도움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덜 도움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 밑바닥에는 사랑이 확인될 때 우리는 성공하는 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 기본 밑바닥에 사랑이 확인돼야 돼요. 사랑 확인 이론이. 사랑하지 않는데 저 사람한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러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구함이 닿으면 인연을 바꾸는 것이 맞다면, 구함은 사랑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 그 구함은 사랑이 더 이상 공유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삶의 우울 또는 삶의 고난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되었다면 학생들한테 요 위에 A, 이 글은 사랑 확인 이론에 관한 글이다 하고는 아이를 보고 그냥 적어봐라 그러세요. 안에 내용을. 야, 너 이 글 잘못 적었어. 절대 지적하시지 마시고, 지적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는 논술을 할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A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 잘했어 못했어 할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적어봐. 오, 잘했네. 그것만 하세요. 칭찬만 하세요. 칭찬. 선생님, 그때 혹시 적을 때 그 예.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을 적는 거예요? 내용 요약이, 자기 생각은 요 B에다가. 아니고? P에다가? 그럼 A는 내용만 요약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안 들고 B의 부분에다가 몇 번째 문단, 나의 몇 번째 문단이 나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어 하고 자기 생각을 적는 거예요. 어떤 거를 기록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걸 깨달았어, 저걸 깨달았어. 그게 B에 드는 거예요. 자, C는 진술 방식인데, C, A, B, C, 진술. A, all, 부분, 전체, B, 부분. 제가 영어가 되니까, 부분. A가 old의 약자입니다. ALL. 장민수 선생님 있으면 영어 본토 발음을 들으면서 하면 좋은데. 정우혁 쌤도 보통 발음 해요. 아, 그래요? 아, 네. 맞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전 그 옥스퍼드 그 영국 왕실 발음이라서 발음이 좀 구리라고. 정우익 쌤 한번 얘기해 주세요. A는 뭐라고? 어? 꺼져 있어, 목소리. 올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영국하고 미국하고 발음 비슷하다, 그죠? 그러니까 A는 all. 그다음 B는 부분. 내가 생각했던 그걸 다 부분. B-U-D-N-A. 부분. C는 진술. 예,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좀 부끄럽죠. 진술 방식에 그냥 ABC 외우기 쉽게 ABC 진술. 여기는 영국의 동물학자 인용 이런 식으로, 요거는 쌤들이 하시기 힘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O는 내가 모르는 단어, 아이들한테 잘 모르겠다 싶은 단어를 내가 배앓이 이런 거 모르겠다 싶으면 적어 주시면 되고, 아이들이 모르겠다 싶은 단어들을 아이들 스스로 찾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죠? 자, 그러고는 자 마지막에 저장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느낀 점 여기서 자 저장하고 싶은 거. 자 개념 아까 사랑 확인 이론 이런 개념 딱 여기다가 사랑 확인 이론을 머릿속에 저장해야지. 개념 W는 개념입니다. 사랑 확인 이론 이런 건 내가 저장해야겠다. 본인이 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의 그 노트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거 지금 우리 그 김종인 선생님이 요 약속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개인에 관계된 내용이었다면 이영우 선생님은 방금 요 사회로 넘어간 거였어요. 그럼 사회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사회 자체를 어떻게 봤나요? 사회에 대한 얘기를 쫙 하는데 사회를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럼 부정적 사회에 대한 H 방법이죠. 이제는 풍자라는 걸 썼어요. 부정적 웃음이에요. 풍자가 부정적 웃음이에요. 옆에다 풍자는 부정적 웃음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정적 웃음. 부정적 웃음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언어는 항상 이렇게 짝사고입니다. 마주 보게끔 사고를 해야 되니까 남자란 단어는 여자가 있을 때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여자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남자란 무엇인가가 형성이 됩니다. 여자분들이 듣기 싫은 남자들 얘기가 있죠. 근데 여자들이 군대 이야기. 아 이게 다들 아시는구나. 그 다음에 뭐 축구 이야기.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뭐예요? 군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죠? 근데 마찬가지 남자들도 여자들 듣기 싫은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화장품 이야기. 아니, 첫 번째 화장품 이야기. 두 번째 쇼핑 이야기. 세 번째는 뭐겠어요? 못생긴 여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고난도 유머입니다. 예, 제가 유머를 한 게 지겨울까봐 유머 한번 해봤는데. 그런데 나는 안 그래. 나는 뭐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선입견이 없어요. 저는. 자, 그런데 어쨌든 사회는 인이에요. 사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부정적 웃음이 있으면 반대 긍정적 웃음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영어로 유머예요. 유머. 우리말로 해악입니다. 해악. 해악은 긍정적 웃음이에요.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 즉 아까 우리 연옥 선생님이 이 풍자하면서 가면극 얘기하셨는데 엄청 중요한 자료를 찾아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풍요로운 수업이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걸 많이 얘기해 주실수록 더 풍요로워져요. 그러고서 그때 이제 동산탈출 얘기까지 살짝 건드려주면 애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도 엄청난 도움 받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엄청난 도움 받죠. 그런 것들 연구하셔갖고 더 붙여주면 더 좋죠. 더 풍요로 학생들 할 때마다 더 이렇게 더 이제 풍요로운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연호쌤처럼 요걸 그냥 그대로 그 막 새로 자료 뭐 만들고 싶은데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굳이 막 만들어서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덤덤 해가지고 또 받으시 내가 직접 써먹을 거 얘기를 준비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장인숙 선생님이 구조 8. 팔. 네, 8이요. 8 갑니까? 네, 8이요. 8. 그 다음에 장민숙 선생님이 8이고 장민정 선생님이 9고 9 없는데. 9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 풀이 안 올라갔나요? 9 뒤에 25. 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25입니다. 25. 예. 25.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영미 선생님까지 세 분이 같이 한번 해보세요. 뒤에까지 진도를 더 나가시는데, 자,
요거 잠깐만 제가 요거 또 설명 조금만 겸해서 들어갈게요. 자꾸 그러고 애들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걱정이 좀 되긴 한데 제가 그냥 우리 단톡방에 아이들 그 했던 거 그 자료를 그냥 쭉 올릴게요. 어느 지역 아이들인지를 제가 다 몰라가지고 네, 그냥 네. 사진 찍어서 올릴 테니까 뭐 해주시면 되냐면은 닉네임하고 네. 그다음에 비번은 쟤도 몰라요. 비번은 모르는데 비번 확인용 해가지고 확인용이라고 그거 나오거든요. 네, 그거 네. 눌러서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들이 그 비번 같은 거 바꿔도 되는데 안 되면 아이들 비번을 그냥 통일해 버리세요. 네, 네. 닉네임은 애들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바로 학원의 쌤들이 바로 애 닉네임 찍고 바로 이제 들어가면 그냥 되게끔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화면 공유되나요? 제 거 네. 화면 공유됐나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 우리가 뭘 어떻게 찾아 들어가고 하고 있냐면 지금 지겨운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 아니요. 혹시 현재 견딜만 합니까? 재밌어요. 지금 우리는 수능 국어 공부에 맞춰서 작년 때부터 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막판에 어느 대학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봐. 크게 봤을 때 이게 시험 문제가 객관식, 주관식, 주관식이라기보다 엄밀히 얘기하면 조건이죠, 조건. 주관식이라기보다는 수능은 이렇게 다음 안에서만 나오든지 아니면 보기라는 조건을 붙여주든지 수능이에요. 그래서 해결해야 할 능력이 부분 B, 요 1스텝 연습하는 거 이런 거예요. 기억 들어가면 부분 문제 전부. 나중에 클릭해 보세요.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지금 그 하면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전체 요게 B 2스텝 문제. 2스텝은 요걸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 그래 전체 올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 방식은 이거는 국어 지식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국어 지식이 필요한데 그거는 3스텝에다가 아이들이 계속 따라오다 보면 알게끔 해놨습니다. 3스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어휘 4스텝은 마지막 4스텝 어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인식 단계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도 인식 단계를 연습해야 되는데 당분간 선생님들 어느 정도 제가 저글그 5분의 책 한 권하고 글사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요거는 좀 고민해갖고 말씀드립니다. 섣불리 애들 지금 제가 그냥 5분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애들이 그냥 눈 연습만 하면 제가 말하는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애들이 이미 글에 중요한 내용을 다 찾아버렸어요. 아까 연웅쌤 얘기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하고 탁탁탁 잡았는데 애들도 그렇게 잡을 수만 있다면 굳이 막 이런 인식 단계를 글사유 인식 단계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도 충분히 합니다 하면은 이건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분석할 때에 수렴적 분석과 발현적 분석이라고 요 제가 설명 영상들 다 있습니다. 제 목소리도 내가 듣기가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이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단계에 대해서 중학생 저장 단계, 고등학생 저장 단계 하는 예문을 실어놨고요. 뭘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안에 우리 셀룰러 메모리, 세포가 기억하는 감각이 기억해야 할 감각이. 오늘 핵심은 바로 이거에 세포가 기억한다. 감각적으로 애들이 찾아내지 의지적으로 해가지고 선생님 학원 오래 다니는데 점수 안 나는 이유는 감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아니면 감각을 바꿔주는 수업을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안 바뀌는 것은 유튜브 때문에 게임이나 유튜브는 감각을 잡아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요. 이건 답이 없어요. 백약이 무효예요. 애들 게임 빠지는 거 엄청 조심해야 돼요. 게임이나 유튜브에 빠져 있으면 장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셀룰러 메모리 요 앞에 있습니다. 앞에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 어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보이시죠? 요게 연간 수업 단위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향성 양각고 얘기했죠? 지금 25 우리 장민정 쌤부터는 이제 질각고 할 거예요. 질. 그 다음에는 시간, 공간, 대상. 똑같아요. 우리 개인 관계 존재 이거가 있잖아요. 사회 관계 존재. 그럼 이제 질도 관계 존재. 상대, 절대, 요 나누는 거. 요래 가지고 요거 20강이에요. 한 방향성만 20강이에요. 20강 감각, 방향성 감각에 당도해야 될 거 20강만 머릿속에다가 하나의 교과서처럼 넣어버려야 돼요. 아이들이. 그러면 다른 감각으로 넘어갈 때 이제 가친 하나 할 건데 가친으로 넘어가면 봐요. 강조 이렇게 지금 우리 방향인하고 가친 넘어갈 거거든요. 이 두 개만 머릿속에 넣고 나머지는 요거는 과제로 나갔거든요. 사실 과제로 나가서 같이 수업할 때에 과제도 같이 지금 줘야 되는데 제가 쌤들 톡방을 안 만들어서 톡방 만들면 과제를 제가 드릴 거예요. 요거 올리세요 하고 답은 쌤들이 체크하세요. 아이들은. 그래서 요래 가지고 요 단위로 도달하면 100강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웬만한 고등학교 사고력은 다 잡아요. 왜 사고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섞이니까. 그러면 국어가 2등급 밑으로 안 떨어져요. 국어가 안정적으로 나와주면 다른 과목이 받쳐줘요. 쫙 같이 올라가죠. 국어가 기초 과목이라서 수학, 스토리, 요즘은 수학 있잖아요. 예전에 공식으로만 물어보던 문제는 이제 안 나와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은 다 국어예요. 국어 사고가 안 되면 애가 이해를 못해요. 갈수록 더 그래요. 영어를 번역했는데 한글로 번역한 한글 말을 몰라요. 애가. 번역된 말을 저학년 때는 상관이 없죠. 고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어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번역된 말을 우리말을 몰라요. 우리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논술도 논술이지만 일단 모든 과목의 밑바닥은 국어다. 왜? 모든 사고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요거 한 번 더 보세요. 다시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글사의 공부법 프로그램 소개 요 부분 쫙 다 훑어보고 있어요. 글사의 프로그램 소개 요 안에 보면 글사의 공부법이 뭔가 아 여기서 이런 것다. 그럼 다 아이들 만나 상담할 때에 이런 말들 학부모한테도 이렇게 은연중에 아까도 얘기했죠. 감각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말이 나와요.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그리고 나는 이걸 전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더 낫더라 하면 전체로 설명하시고 부분 쪼개서 설명하는 게 좋더라 하면 그건 개인차마다 달라요. 감각이 다르게 발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잔 사람이 있고 통이 큰 사람도 있다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부분을 잘 쪼개는 아이들이 있고 큰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이 있다. 그럼 그걸 그대로 살려주면서 약한 부분을 보강해주면 돼요. 야, 이 잔새끼야 하지 말고 아이들마다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의미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소중하다. 내가 내 사고력하고 다르다고, 내가 갖고 있는 감각과 다르다고 해서 걔가 모질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요. 애들은 되게 생이지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알고 태어납니다. 아니 옆에 불이 타고 있는데 손을 떠 얹어갖고 아이고 따뜻하다 그러고 있는 애는 죽어야죠. 불이 타고 있으면 뜨거워 타고난 이미 알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은 갖고 태어나니까 갖고 태어난 그 감각을 더 키울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너무 강화돼 가지고 다른 걸 잡아먹는다 하면 억제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각을 키우거나 억제시키거나. 아시겠죠?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얘기 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연우 선생님 뭐 정리하시죠? 뭐
선생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100개, 각각 단계별로 20개씩 항목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100개를 하면 된다고. 근데 그게 지금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300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 고등학생들까지 생각한다면 300개죠. 음, 그래서 지금은 초급만 풀어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전부 초급만 열려 있을 건데, 저는 네네. 뭐 제 거 한번 보세요. 제 거는 나는 이제 내가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이제 초급, 중급, 고급. 음, 음, 이제 나중에 이 초급 다 하면 초급 없어져야 되는데, 저는 뭐 그냥 다 이렇게 살려놨어요. 중급, 고급. 그래서 이게 퍼즐. 내가 김정희 선생님 얘기하기 전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김정희 선생님 요거 다 풀어야 이게 뒤집어져요. 아, 이게 답이 맞아야, 풀어서 맞아야 이 그림이 나와요. 틀리면 안 나와요. 이렇게. 요 마지막 퍼즐 보기 누르면 다 마지막에 요거 20강 다 끝났을 때 이 그림이 나와야 넘어가야 돼요. 쌤 틀렸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풀면 돼요. 이 부분은. 다시 클릭해갖고 들어가서 풀면 다시 풀립니다. 그래서 맞으면 요게 뒤집어져요. 그러고 이쁜 여자 얼굴이 나와야 끝이 나요. 아시겠죠? 이렇게 조급, 중급, 고급으로 구성되어 그 연호쌤하고 우리 김정인 선생님은 내가 풀어줄 때게 가입도 하기 전에 그 이전 날짜로 풀어나니까 이 밑에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원리 문제 풀 때게 요 밑에 이게 안 펼쳐지지 않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각기 펼쳐.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미리 사람도 없는데 풀어놔니까 이게 안 풀렸던 거예요. 그래서 김정인 선생님 그 보기가 좀 힘들었어. 오늘은 여기까지. 다른 건 뭐 질문 없으시는지.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오늘의 깨달음은 감각이다. 나의 뇌를 지키는 것은 손에 뇌관이지 대뇌가 아니더라. 내가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갖고 움직이는데, 지금 감각들 중에서 내가 시계에 꼴리는 거, 내 꼴리는 걸 묶어서 나중에 스토리를 만들더라. 내가 지금 살면서 내가 꼴리는 거에다가 눈이 갔다가 그걸 나중에 묶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더라.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떤 사물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꼴리는데 눈이 가서 그걸 모아서 나중에 내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인생은 다 사람들마다 전부 인생이 내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